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래도록 붓다의 가르침과 마음 다스림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평소 일상 속에서 화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고 그 기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마음에 시달려 보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마음 움직임을 또렷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잔잔한 내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고요함을 지키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화 같은 마음을 지켜보는 법과 그 불같은 감정을 내려놓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주 조용한 어느 아침, 살랑이는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장사꾼 상토스는 일상에서 솟아나는 여러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일에서 오는 부담이나 사람들과 얽히는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는데 특히 다른 이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흉보면 속에서 화가 순식간에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그 화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 자꾸만 머릿속을 되살아나게 했지요. 상토스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마을 외곽의 과수원 근처에 머무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삶의 이치를 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해주고 있다고 했지요. 상토스는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덜어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 붓다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수원 앞에 도착했을 때 상토스의 눈에는 한 곳에 고요히 앉아있는 붓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그 모습에 상토스는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붓다 앞에 앉아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상토스라고 합니다.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며 지내는데 누군가가 제 물건이나 일에 대해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면 곧바로 마음이 뒤흔들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몰라 힘이 듭니다. 붓다는 살포시 미소 지으며 상토스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토스여, 당신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런 감정은 불꽃과도 같고 생각은 그 불꽃에 부어지는 기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움직임 자체는 잠깐 잃었다가 사라지지만 그 감정에 생각이 매달릴수록 불길이 커져서 마음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상토스는 놀란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불꽃에 기름을 붓지 않고 재빨리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붓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또렷한 살핌을 지니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렷한 살핌이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지켜보고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살펴보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집니다. 상토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크게 불타오를 때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차분함을 유지할 틈도 없이 곧장 대응해버리거든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좋을까요? 붓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 세차게 일어나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그 마음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 같은 감정 자체는 잠깐 스치듯 지나가지만 내가 그 감정을 붙들고 놓지 않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법이지요. 예를 들어 화가 치밀 때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화가 마치 내 일부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란 그저 마음의 반응일 뿐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화일 뿐이라고 알아차리고 내게서 떼어놓고 살펴본다면 그 불길은 차츰 약해질 것입니다. 상토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떼어놓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잘 안 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붓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상토스에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안에 침이 고여 있을 때 그것이 더럽다고 느끼나요? 상토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입속에 있을 때는 제 일부처럼 느껴져서 전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을 밖으로 뱉어낸 뒤에는 어떨까요? 상토스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왠지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때 붓다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침이 입속에 있을 때는 내 일부라고 느껴서 전혀 더럽지 않지만 한번 뱉어내면 갑자기 더럽게 느껴지지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 일부로 여길 때는 놓기 힘들고 괴로움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움직임이 단지 잠깐 스쳐가는 것일 뿐이라고 깨닫고
자기에게서 떼어놓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토스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즉, 감정이 내 일부가 아니라고 알아차릴 때 더 쉽게 놓아줄 수 있다는 거군요.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매달리는 일이 곧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면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레 꺼져갑니다. 붓다의 말에 상토스는 크게 공감하며 화가 불처럼 치밀 때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토스는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 같고 생각이 기름이라는 설명은 이해했습니다만 모든 생각이 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생각은 오히려 제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생각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닐까요? 붓다는 상토스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각이 감정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생각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심이나 화남,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좋지 못한 생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 그리고 깨어있는 살핌에서 나오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은 불길에 기름을 붓듯 괴로움을 키우지만, 좋은 생각은 물처럼 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상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층 더 알아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생각을 고를 수 있을까요? 붓다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재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려는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려놓고 더 나은 생각을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생각도 결국 내 본 모습이 아니라고 깨닫고 떨어져서 지켜보면 나쁜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상토스는 더욱 관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쪽으로 빠지는 마음은 어쩔 때 보면 무척 강하고 억누르기도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런 마음을 안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붓다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상토스요. 밭에 저절로 자라나는 잡초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마구 번져서 기르고 싶은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안 좋은 생각 역시 이와 비슷해요. 자연스레 마음속에 생겨나서 자꾸 넓어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곡식을 잘 키우려면 그 밭을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좋은 생각 또한 그렇게 의식적으로 키우고 지켜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상토스가 이해한 듯 다시 묻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도 밭처럼 여기면 되겠군요. 잡초 같은 나쁜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알아채고 잘 다스리면서 좋은 생각을 길러주는 거군요. 붓다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막 솟아나는 순간에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쪽이라고 보인다면 매달리지 말고 놓아버린 뒤에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생각 또한 내 일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객관적으로 지켜보다 보면 나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 너른 자유가 생길 것입니다. 상토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생각은 아무 때나 훅 올라오니 그게 쉽지는 않네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붓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상토스요. 그냥 두면 저절로 자라는 밭의 잡초를 한번 떠올려보라고 했었지요. 잡초는 그냥 놔두면 번지고 결국 마음속 좋은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를 들여 밭을 가꾸고 좋은 씨앗을 심고 제대로 물과 햇빛을 주며 돌보면 건강한 곡식이 자라고 잡초가 뻗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마음자리를 이렇게 잘 돌보면서 좋은 쪽의 생각과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상토스는 깊이 이해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살핀 뒤 나쁜 거라면 흘려보내고 따뜻하고 밝은 쪽을 키워주는 거군요.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익히려면 무엇보다 잊지 않고 다시 챙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쳐가는 나쁜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더 나은 길을 골라서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자유로운 마음씨가 점점 자랍니다. 상토스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길러보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은 놓아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붓다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키우기 시작하면 당신이 달라지고 마음에 평온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토스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긴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가 옆에 있던 장수 루드라가 상토스의 물건을 비방하며 손님들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루드라는 전에도 상토스 장사를 일부러 방해하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상토스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예전 같았으면 당장 맞받아쳤을 텐데 이번에는 붓다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저 화나는 마음일 뿐 내 본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 감정에 빨려들지 않고 차분함을 조금씩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루드라가 나쁘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걸 눈치채자 상토스는 슬그머니 그 생각을 놓아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저 사람도 안에서 뭔가 괴로워하니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몰라. 내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라고 스스로 되뇌었지요. 그러자 마음이 점차 잔잔해졌고 타오르던 불길이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루드라가 또 빈정거릴 때 상토스는 자신 안에서 치솟는 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생각보다 큰 화라서 놓기 어려웠던 거죠. 그날 밤 상토스는 내가 아직 부족한 건가 하고 자책했지만 다시 붓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화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다뤄내는 거지. 상토스는 일단 마음이 벗어나지 않고 그 상황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 조금 안심했고 루드라에 대한 미움을 약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츰 고요해졌고 화도 사그라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면서 상토스는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무슨 이유로든 생겨나는 걸 통째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고를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상토스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붓다의 가르침이 자기 안에서 힘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상토스는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좋은 생각을 골라잡고 나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가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수행이야. 내 마음을 더 단단히 닦을 수 있는 기회지. 그러면서 상토스의 마음은 예전보다 한층 단련되어 감정에 거칠게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드라와 또다시 마주쳤을 때 상토스의 마음은 전처럼 들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루드라라는 사람 자체가 상토스의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이날은 그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루드라는 여전히 상토스를 깎아내리는 말을 다른 상인들에게 하고 있었지만 상토스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상토스의 평온한 얼굴에 루드라도 잠시 말을 멈추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상토스는 다시 붓다를 찾아가 깊이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르침대로 계속 실천해보니 제 마음이 정말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화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떠올라도 그걸 지켜보고 좋은 생각을 고르려 애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 움직임과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붓다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토스요. 이미 큰 걸음을 내딛었군요. 다만 감정이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무언가만을 바라기보다는 매 순간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쪽을 골라잡고 나쁜 쪽에 매달리지 않고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지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수련의 길에는 끝이 없으니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디면 됩니다. 상토스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벽한 경지에 이르려 하기보다 매일의 실천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하군요. 그는 붓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화나거나 두려운 마음, 질투 등 여러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하듯 그런 마음 움직임과 생각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반응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붓다가 강조한 바른 바라봄의 핵심으로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잔잔함을 얻는 첫걸음이지요. 우리는 종종 안에서 솟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갇혀서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건 내 본 모습이 아니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 이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을 바로 다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화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 즉시 놓아주기는 어렵지만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마음 붙들림을 줄여나가면 분명히 평온함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바른 윤을 갖추는 일은 내 마음을 맑게 하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런 알아차림으로 인해 감정에 매달리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자유가 열리지요. 이 윤을 바탕으로 또렷한 살핌과 올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면 내면이 더 깊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생기는 마음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생각을 골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그냥 지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써먹을 때 내 힘이 되는 법입니다. 올라오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소중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